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난리도 아니잖아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수록 많은 분들이 부업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실제로 부업 추천이라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검색량이 작년보다 30%나 늘었어요. 그만큼 월급의 수입에 대한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고 시작했다간 손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겸업 금지 조항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동종업계 겸업 금지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조항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분야의 일로 부업 소득을 얻는 건 금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편의점 알바나 카페 알바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세무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누군가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동종업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업종이 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분들은 아쉽게도 동종업계 여부를 떠나서 모든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부업 소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업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사실 그 정도 수익이 넘어가면 이걸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본업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게 왜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회사에서 내 급여 수준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여 담당자가 A씨는 급여가 이 정도인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문처럼 퍼지면 내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도치 않게 알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태클을 걸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잖아요. 괜한 소문이 돌아다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너가 그렇게 밖으로 놔두니까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건보료 상승은 개인의 소득 구조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건 부업을 할 때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이 하는 부업이 단순 외주나 아르바이트 3.3%로 신고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부업도 4대 보험을 드는 정규 고용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개인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발생한다? 그럼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겸업을 한다는 걸 바로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저녁에만 짧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허락을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급히 가족한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회사 일은 온전히 집중하고 저녁 이후에만 단기간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입조심하기입니다. 1, 2, 3번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회사라는 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소문이 퍼지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우리가 돈을 좀 더 벌게 되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고 친한 동료한테라도 나 이번 달에 50만 원 더 벌었어 한마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회사 전체에 퍼지는 데까지는 며칠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는 순간 제 밖으로 놔두니까 저러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설령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부업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회사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세금 환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상도 못했던 돈을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니까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벌금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내가 세금을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이미 내 소득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 왜냐면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돈이 부업소득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해서 받은 원고료, 공모전 상금, 이벤트 경품 같은 것도 대부분 3.3% 원천징수를 떼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된 거예요. 모르셨죠? 업체에서는 제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지급했습니다 라는 걸 국세청에 매월 신고를 하고 있고 그 기록들은 전부 세무서로 넘어가거든요. 즉 세무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그냥 받은 돈이니까 부업소득은 아니겠지? 에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저도 그래서 진짜 가산세 폭탄을 맞은 적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그런 불편함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3.3이라는 서비스예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벌써 가입자만 2,300만 명인 3.3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AI 세무 플랫폼인데요. 간단한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 신고하지 않은 세금 내역을 바로 조회해볼 수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신고 없이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부업소득 신고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요. 심지어 내가 기존에 잘못 냈던 세금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인데요. 여러분이 만 34세 이하라면 냈던 소득세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렇게 좋은 거 그냥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또 부양가족이 있는데 제대로 등록을 안 해서 세금을 더 낸 분들, 월세를 냈는데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해서 환급을 놓친 분들까지 3.3에서 다 찾아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안경값, 강의 수강료 같은 것도 다 세금 공제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3.3은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환급액이 조회되면 클릭 몇 번으로 세무 대행까지 가능하니까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환급액 조회는 3.3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하고요. 조회만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회해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환급받을 돈이 생기면 너무 기분 좋겠죠. 저도 바로 해봤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저는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만약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화면에 이렇게 뜨실 거예요. 저처럼 환급 대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조회해보시면 되고요. 환급이 가능하다고 뜨는 분들은 그 금액이 좀 크다면 정식으로 세무 대행해서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금은 최대 6년 전까지 소급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데 6년이 지나면 아예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조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3.3이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찾아준 돈만 무려 1.6조 원을 돌파했대요. 그중에 내 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3.3을 모두한테 추천하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미 홈택스를 많이 이용해봤고 다루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혹은 세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꿰뚫고 있고 나한테 해당되는 각종 공제들을 이미 잘 챙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용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그냥 가볍게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나는 컴퓨터, 공인인증서, 홈택스 이런 거 잘 못 다룬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직접 신고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놓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3.3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세금 신고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서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몇 천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 꼭 보시고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내 세금 상황을 체크해보는 루틴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보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돈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는 게 똑똑하게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